태권브이 뭘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어떤 친구가 또 가라데에 이어서 태권브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올렸네요. 그죠. 저 어릴 때 정말 방학만 되면 그 시민회관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멀티플렉스가 없던 시절이라 시민회관 가가지고 그 무슨 표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막 어린이회관 가서 보고 막 이랬었는데 재밌었죠. 그죠. 태권브이 보면 신나고 막 TV에서 해주면 되게 좋고 막 그랬었죠. 여러분들이 좀 모르는 게 몇 가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뭐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징거 제트하고 마징거 제트 표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마징거 제트는 TV용 애니메이션이죠. 제작 기간이 훨씬 더 그 이전에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태권브이는 극장용 애니메이션입니다. 극장용 애니메이션이랑 TV용 애니메이션이랑 뭐가 다르냐면 극장용이 프레임이 좀 길죠. 그러니까 요즘 뭐 게임할 때 이야기하지만 30프레임, 60프레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극장용은 한 24프레임 정도 당시 최소 이제 30프레임, 24프레임, 30프레임 정도 되는데 일본 애니메이션은 12프레임, 15프레임 이렇게 됩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조금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좋은데, 보통 우리가 24프레임 정도가 되면 시력으로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걸 구분을 못한답니다. 한 동작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애니메이션은 한 24프레임 정도를 씁니다. 근데 일본 애니메이션은 이제 단가를 줄이려고 15프레임, 13프레임 뭐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이제 주제가 나오고 중간에 이렇게 막 변신한다고 반복되는 장면이 또 나오죠. 그런 거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실제로 새로운 애니메이션 스타일, 새로운 내용은 얼마 안 됩니다. 보통 한 3분의 3분의 2 정도, 3분의 1 정도는 반복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제작 단가가 매우 쌉니다. 태권브이 같은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려면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 수준으로는 굉장히 그 많은 액수의 제작비가 들어갑니다. 그냥 배우들이 나와서 영상기만 돌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서 조금씩 우리 왜 GIF 만들듯이 조금씩 바꿔가지고 한 장 한 장 그려가지고 만드는, 그걸 이제 필름으로 찍는 거죠. 그림을 한 장 한 장 찍어서 이렇게 필름 현상을 해서 영화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제작비가 많이 듭니다. 당시 환경으로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이거 확실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태권브이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딸려서 일부를 누가 이렇게 팔았다고 그러던가. 일본 뭐 애니메이션 디자인, 그때 당시에 디자인이겠죠. 그걸 팔아서 제작비를 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극장용 애니메이션이니까 제작하는 기간에 돈이 딸렸겠죠. 그죠? 보통 지금도 영화 애니메이션 만들면 몇 년씩 걸리니까요. 지금도 애니메이션 몇 년씩 걸리니까 당시 열악한 환경에 때문에 딸렸겠죠, 돈이.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 쪽에 디자인을 팔았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죠? 돈이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마징가 태권브이라고 했다는 건 그쪽에서 이제 마징가라고 썼겠죠. 누가 파는 사람이. 그죠? 일본에서 뺏겼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좀 이제 TV용이니까
그거하고 TV용이고, 일본에는 돈이 많죠. 돈이 많고, 한국보다 당시는, 그때 당시 한국보다 부자였기 때문에, 하청을 준다거나 이러면, 빨리 만들겠죠. 돈이 있으니까. 한국은 이제 만들다 접다 만들다 접다 뭐 이렇게 하니까 제작 기간이 길어지고 영세하다 보니까 뭐 그랬을 수 있죠. 여러분들 단순히 먼저 나왔다, 몇 년 먼저 나왔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제작 기간이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걸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어떤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그죠? 근데 이건 영화로도 쓸 수 있고 드라마로도 쓸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죠? 그러면 누군가 먼저 드라마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나오는 영화는 이 드라마 표절입니까? 그죠? 안 되죠. 그거는. 그죠? 그거는 이렇게 협의를 해서 했으면 표절이 아닌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태권브이가 일본 애니메이션과 유사한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보인 거는, 지금은 일본 문화 노래를 듣고 일본 뭐 TV를 보고 뭐 애니메이션을 보고 이런 게 괜찮습니다. 지금 그 김대중 정부 때죠. 김대중 정부 때부터 단계적으로 일본 문화를 수용을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김대중 정부 이전에는 방송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트는 게 불가인 상태였습니다. 방송이 안 됐던 상태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것 같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 제작 그 회사하고 그걸 했던 거죠. 자금을 받았던 거죠. 그 대신 이제 자기 로봇 디자인을 써라,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완구를 팔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작 지원을 김정기 감독한테 했던 거죠. 그건 표절이 아니고, 제가 그 다큐멘터리로 보기에는 그 돈을 주고 그쪽에서 이제 제작비 지원을 받고 제작을 했던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일본 애니메이션을 못하니까요. 그죠? 그리고 뭐 제작비, 아이고, 글씨가 틀렸네.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이 그 TV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 세계를 석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이 보통 24프레임을 쓰는 애니메이션에 비해서 15프레임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컴퓨터로 하니까 그렇게 큰 의미가 별로 없는데, 당시로서는 손으로 일일이 한 장 한 장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형태의, 찍고 붙이는 형태, 그런 애니메이션 시대였을 때는 그 15장 그림을 쓰는 것과 24장을 그려서 그 제작을 하는 거는 엄청난 제작비에 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쳐 반복되는 변신하는 장면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시간을 이렇게 늘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대한 부를 쌓고, 어떤 노하우를 쌓고, 또 그 메카닉, 조립왕구를 팔므로 해서 수익을 또 얻고, 그래서 그 일본의 그 왕구 업체들이 일본 애니메이션 그 회사들을 많이 샀죠. 그러면서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약간 철학도 없어지고 수준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뭐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세계 최대의 애니메이션 하청업체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배경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본 만화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그 약간 단순한 뭐 어떤 그런 거는 다 한국에서 제작해서 갔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일러스트 같은 거, 게임 같은 거, 여러분들이 게임 같은 거, 뒷배경 같은 거 이렇게 지금 이제 3D로 변했지만 거기에 노하우가 한국이 일본 수준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한국의
배경에 대한 하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술은 떨어지는데 뒷 배경은 되게 잘 그립니다. 배경에 대한 노하우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번 잘 그리는 거죠. 유닛은 못 그리는데 매번 잘 그리는 거죠. 그런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그 게임도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그죠? 만일 여러분들처럼 태권브이가 표절을 했다 그랬을 경우 소송이 들어왔겠죠. 그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죠? 그 이후에도 태권브이는 계속 나왔는데 소송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겠죠. 일본이 뭐가 답답해서 소송을 안 하겠습니까? 그죠? 다 이게 어느 정도 계약이 돼 있고 뭐가 소송할 그게 안 되니까 소송을 안 하는 거죠. 무슨 소린지 알겠습니까? 일본에서 뭐가 답답해서 소송을 안 합니까? 그죠? 그리고 설령 소송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일본 내용을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죠? 맞은 거죠.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뭐 이게 비슷하다. 근데 초합금 같은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죠? 뭐 이렇게 탑승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바꾸면 됩니다. 그죠? 원래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뭐가 비슷한, 그러니까 외형 같은 건 좀 비슷한데 외형 같은 거는 바꾸면 되죠, 그죠? 약간 그 다른 스타일의 그 태권브이도 많이 많죠. 현대화된 태권브이도 굉장히 많죠. 뭐 로켓도 주먹을 안 날린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부 수정을 하면 됩니다. 원래 소송이라는 건 내가 수정을 못 하겠다, 내가 원조다 이러면 이제 소송이 붙는 거고, 수정을 하겠다 이러면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그죠? 이 큰 틀은 안 바뀌니까, 그죠? 수정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새로운 디자인을 하면 돼요. 태권도, 그러니까 태권브이라는 건, 태권브이의 뭐냐면 해도 가장 큰 특징은 로봇이 태권도를 사용해서 싸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미지를 강조를 하면 됩니다. 무기 같은 거 이런 건 바꾸면 되고, 그렇죠? 로봇들도 보면 건담 같은 것도 보면 광선검 쓰죠. 일본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디자인 특허를 주장하기가 좀 힘든 게, 그 사람들도 다른 걸 표절합니다. 그죠? 스타워즈 그 건담의 빔샤벨인가요? 그 스타워즈 광선검 같은 게 나오죠. 그거는 표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죠? 그리고 뭐 그 여러 가지 그 시온군과 이렇게 싸우는 건담 스토리 자체가 스타워즈랑 매우 흡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 스타워즈에 로봇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 건담 디자인을 보면 다스베이더랑 비슷하죠. 다만 흰색으로 바뀌었다는 것 뿐이고. 그 스토리 설정 이런 거는 일본이 어떻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워낙 카피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 똑같습니다. 데스노트 예를 들어 볼까요? 데스노트 보면 그 전체적인 내용은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 양들의 침묵, 연쇄살인 사건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일본 소설에 이렇게 저승사자가 어떤 여자랑 사랑을 하는 뭐 그런 내용의 소설이 있습니다. 그거랑도 그거랑 테니스의 왕자, 그죠? 그거랑 뭐 몇 개 이렇게 섞은 거죠. 나중에 이제 쓰다 보니까 뭐 늘어났겠지만, 일본 애니메이션 여러분들 표절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내용 겁나게 표절합니다. 그리고 그 원피스 같은 거 보면 그 캐리비안 해적, 그죠? 똑같죠, 거기 보면. 일본의 그 드래곤볼 보면 슈퍼맨하고 똑같고, 그죠? 일본 만화가 훨씬 더 많이 카피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송을 안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독창적인 작품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오마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독창적인 작품들도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본도 상당히 많은 스토리를 베끼고 있다는 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